네, 반갑습니다. 랜덤마켓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정환입니다. 자, 토린을 위한 토지 초보 투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에 오늘 토지, 특히 자연녹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LH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제품이라고 보시고 금액만 맞으면 편리하게 그냥 사셔도 되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있어야겠고, 대출은행, 토목설계사무소, 법무사, 세무사,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등기가 무사하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요. 자, 한마디로 해당 토지를 매도인에게 물건을 받고 매수인을 연결시키는 일반적인 기능하고, 해당 토지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공인중개사는 토지 자체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제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저당권 같은 거 아시죠? 뭐 전세권, 그런 것들을 제한 물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물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최종 등기 시에는 깨끗한 상태로 이전을 해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출은행은 매수인, 즉 대출자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하고 토지를 감정평가한 후 최종 대출을 실행해주는 곳입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일단 매물이 마음에 들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대출은행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개받아도 되고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토지는 해당 매물이 소재한 농협 등 지역은행에서 해당 물건의 감정을 제일 높게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약간 적어서 힘들다고 하면 토지 소재 지역은행에 찾아갈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토지 지번과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를 해당 대출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면 일주일 정도면 정확한 대출 실현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토목설계사무소인데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가장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매매가에 대한 자기자본과 대출 금액에 만족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건축 허가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주변에 주택이 이미 건축되어 있고 다른 건물이 건축 중이라면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일은 없지만, 농지인데 현황 도로만 있다거나 개인 사유지의 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토지 투자자분들께서 공인중개사에게 건축허가 관련 부분을 물어보십니다. 자,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지만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폭 4m 도로 이상의 도로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 법 조항 이외에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가부 여부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직접 찾아가셔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건축허가 민원과는 건축허가서를 접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심사하는 곳이지 건축허가 여부를 알려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토지가 농지 전용인 경우 농지과, 임야의 산림 전용인 경우 산림과에서 맞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각 부서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답해주지 못합니다. 건축허가 민원 부서에서 농지 전용에 관한 가부를 논하면 월권이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산지 전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럴 경우 토목설계사무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토목설계사무소는 거의 모든 지역에 관해 건축 인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허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설계사무소 역시 토목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구청 건축허가 민원과에 접수를 한 후에 OK를 받아야 최종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설계 도서를 꾸미는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설계 비용을 1000만원 정도 책정하게 되고요. 그의 10%, 즉 100만원을 가설계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이제 본설계를 하게 되면 10% 납부 비용을 제외한 설계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공인중개사 매수인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투자자 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건축이 되는지 물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공인중개사가 바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변을 하자면 전속 중개가 힘든 토지시장에서 매도 측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매물을 중개사무실에 접수를 해주시면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하려면 건축 허가를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가설계 비용을 중개사가 지불하고 설계도를 작성해 두었는데 타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사는 그 비용을 하늘로 날려버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가 불가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도 중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토지시장의 상황과 토지 상황, 그리고 토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납부자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자, 대전제는 매수자가 설계비를 내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토지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왔다면 당연히 매수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고요. 토지가 심하게 집안이 침해가 있거나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 쓰레기 등이 있는 경우 있죠. 매도 측이 일정 부분 매매 금액을 감액시켜 줌으로써 설계비를 우회 부담시키면서 매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법무사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면서 은행 쪽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출이 없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법무사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등을 법원 등기소에 대신 납부하고 등기 전 접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무사는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상담받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취득시에는 법무사에서 취득세에 관련된 사항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취득시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불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공인중개사, 대출은행, 토목설계사무소, 법무사 등이 있는데요. 자, 매매 시에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 허가에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대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양도소득세 문제 발생했을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등기 말소 및 이전 소유권 등기에 문제가 발생될 시 법무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각각 맡은 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맡은 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부분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받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축 불허가 시 중개사에게 100% 책임을 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건축설계사무소에 반드시 물어보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 후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함부로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세상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되는 곳이 바로 토지 투자 시장입니다. 자, 약간의 비용을 아끼시려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 없이 토지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